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자기 말로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사연도 아니고 인생 교훈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회사라는 공간에서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은 장면. 오늘 사연 천천히 들어보시죠. 주인공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36, 마케팅팀 7년차 대리. 입사 이후로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먼저 손드는 일도 없었고 성과를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항상 기한보다 하루 먼저 올라왔고 숫자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애매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상사인 박상무는 도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애매하네.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 사람은 아니라는 뜻. 회의 자리에서 도연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도연 대리가 알 수준은 아니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회의실에서는 다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때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반응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넘어가면 늘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맨 끝, 노트북 열고 자기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말하지 않는 자리. 그날 회의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았던 건 회의 시작 전에 들어온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외부 협력사 동석, 신규 브랜드 리뉴얼, 최종 방향성 점검 회의. 도연이 지난 석 달 동안 실무 총괄로 맡아온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료 구조, 고객 데이터 분석, 리스크 정리, 모두 도연 손을 거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료 표지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총괄 박상무. 도연은 그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괜히 보면 기분만 상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박상무는 그 회의를 꽤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목소리가 컸고 말수가 많았습니다. 외부 협력사 임원들이 들어오자 먼저 일어나 악수를 건넸고 자리 배치도 자연스럽게 주도했습니다. 아, 여기 앉으시죠. 이쪽 화면이 잘 보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이 프로젝트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박상무는 이런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받아 적고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게 갔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도연이 만든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고객 세분화, 전환 지점, 이탈 구간, 숫자들이 강조되었지만 박상무는 숫자보다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그 말에 외부 임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스토리가 중요하죠. 박상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이 방향을 잡았고요. 제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흐름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사 기간이 꽤 길던데요. 박상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팀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실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을 움직여 펜을 한번 굴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말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상무가 자기 자리를 조금 더 넓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부 임원이 직접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리뉴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나쁘면 접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는 단계. 그래서 결정을 내릴 사람이 직접 내려온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은 없었고 칭찬도 짧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 확인하듯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객군은 왜 여기서 이탈합니까?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한 건가요? 박상무는 처음엔 잘 넘겼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자연스러운 수치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럴듯한 말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정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박상무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때 외부 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자료 말고요. 회의실이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무는 웃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탁월했습니다. 그건 팀에서 종합적으로 말을 잇지 못한 채 도연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은 도움 요청도 책임 전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가 생각보다 얇다는 걸 처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자기에게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실무 기준을 만든 분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회의실에 시선이 천천히 도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회의실 전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은 채로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회의실에서 의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도 숫자도 다들 이미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외부 임원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 기준은 작년 4분기부터 유입된 신규 고객 3만 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구매 전환까지 이어진 행동 로그만 따로 분리했고요. 누군가 펜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탈 지점은 광고 효율이 아니라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브랜드 리뉴얼 방향을 디자인보다 구조 쪽으로 잡았습니다. 외부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가설 검증까지 끝난 건가요? 네. A/B 테스트 2번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자료에 표시된 수준입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들지도 어필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외부 임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상무를 봤습니다. 상무님. 박상무는 웃으려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느낌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반영된 건가요? 박상무의 입이 조금 늦게 열렸습니다. 아, 그건 큰 방향에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가 말하던 방향은 이미 구조와 수치로 정리된 뒤였으니까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상무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이 더 말하지 않았고 외부 임원도 추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상무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느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보탰습니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건 제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웃으며 말했지만 말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큰 틀은 제가 잡았고 실무는 팀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한 번 더 훑고 지나갔습니다. 외부 임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테스트 설계나 지표 기준은 상무님 판단이 아닌 건가요? 박상무는 아차 싶었는지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방향을 제시했고, 하지만 말이 꼬였습니다. 방향을 제시했다는 말과 직접 보지 않았다는 말이 같이 붙어버린 겁니다. 외부 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사라졌고 메모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외부 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연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박상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날 회의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연에게 달라진 건 크지 않았습니다. 직급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자리 배치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도연 대리 쪽에서 설명해 주시죠.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도연을 회의에서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던 말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알 수준이 아니고 그 말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프로젝트 정리 메일이 전체로 공유됐을 때 총괄에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총괄 이도연. 도연은 그 메일을 2번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긴 이야기라기보다는 말을 아낀 사람이 말이 많았던 사람보다 오래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말을 들어도 당장 반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순간이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모든 싸움이 목소리로 끝나는 건 아니고 모든 평가는 그 자리에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조금은 시원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삶의 여러 장면을 천천히 들려주는 곳 별빛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